우리 지금 람다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람다식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우리 캘크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면, 자, 펑션 줄여서 fun, 그 다음에 캘크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니까, 선언하는 거니까 소괄호, 중괄호, 엔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캘크의 소괄호 안에다가 위쪽 구멍을 3개를 만들 거예요. 근데 2개는 더하기 때처럼 숫자 2개가 전달되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거는 first. 그래서 숫자가 하나 전달된다. 숫자가 전달될 수 있는 크기로 자, 자료형을 넣어주면 되겠죠. 콤마하고 second라는 이름을 붙이고 마찬가지로 숫자 하나가 전달될 수 있게 int라고 하는 자료형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함수가 전달되게 할 거예요. 함수인데 여기에 더하기 함수 같은 게 아예 전달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OPR이라고 한번 붙여보자. 그러면 그 자료형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하기 자료형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소괄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붙이고 int, 그 다음에 소괄호 안에는 int, int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즉 함수 상자의 형태에서 소괄호 안에 있는 거는 자료형, 그죠? 파라미터의 자료형.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반환 자료형이 되는 거죠.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 2개, 아래쪽 구멍 하나에 자료형, 그 변수 상자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죠? 자료형을 명시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자, int라고 하는 크기로 아래쪽으로 이 캘크 함수 상자의 아래쪽으로 값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크라고 하는 거는 요 OPR이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함수가 이쪽으로 통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구멍으로.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함수니까 OPR이라고 하는 거를 소괄호를 붙이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2개의 값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2개의 값에다가 요 앞에 있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first, second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헷갈리죠? 네. 자, 처음 보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equal을 하면 요 함수의 리턴으로 요게 숫자가 반환되는 거니까 여기에 어떤 값을 변수상자를 만들고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리턴해도 된다. 반환해도 된다. 아래쪽 구멍으로 그러면 실제 요게 더하기 함수가 전달됐다면 더한 결과가 떨어지는 거고요. 빼기 함수가 전달됐다면 뺀 결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처음에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함수 상자를 그리고 구멍이 3개다. 두 개 구멍에는 숫자가 전달되고 세 번째는 더하기 함수가 전달된다. 더하기 함수는 이 안에 전달되면 함수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2개의 숫자를 요 첫 번째, 두 번째 구멍으로 전달된 숫자를 여기다가 넣어준다. 그러면 결과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자, 이거를 이제 캘크라고 하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이 캘크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위에서 더하기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val result라고 하는 거는 add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호출하는 게 아니라 opr이라고 하는 밑에 정해진 함수의 add function을 전달할 수 있다. 어떻게? 자, 10과 10,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opr이 아니라 calc군요. 자, calc가 우리가 만든 함수상자 이름이니까 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요게 요리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겠죠. 얘는 요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함수 더하기 함수 자체가 이쪽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럼 더해져서 다시 떨어진다. 잘 한번 쫓아가 보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우리가 함수를 다른 함수 실행할 때 전달하면 코드가 좀 복잡해져요.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보이던 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익숙한 게 훨씬 간결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은 어쨌든 조금 복잡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거는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으로 함수가 전달되는 경우고요. 함수 상자의 아래쪽, 즉 반환되는 것도 함수 상자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자, fun이라고 하고요. 자, get operator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add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오면 더하기 함수 상자를 이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subtract 빼기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오면 빼기 함수를 만들어서
자, 밑으로 반환해 보자. 그러면 함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숫자 같은 게 아니고, 숫자나 글자가 아니고. 그러면 get operator라고 하는 거에 자, name을 하나 받아야 되겠죠. 자, 글자로 된 name이라고 하는 자, 구멍 하나를 만들어서 이름을 name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환되는 건 뭐냐? 함수가 반환된다. 그럼 반환되는 건 여기 콜론을 쓰잖아요. 그리고 반환되는 그거를 함수라고 한다면 소괄호 화살표 int. 소괄호 안에는 int가 들어간다. 더하기 함수의 그 자료형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더하기 함수를 리턴해 보겠다. 그러면 더하기 함수라고 하면 리턴해서 더하기 함수를 리턴하면 되잖아요. 이걸 람다식으로 하게 되면 자, 중괄호 이렇게 만들고요. 자, a int b int라고 그랬잖아요. 파라미터를 그대로 넣어주니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하면 람다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name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뭘로 넘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고 하면 바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뭐예요?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함수. 그리고 어떨 때는 빼기 함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경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var 예를 들면 op라고 하는 opr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자료형을 넣는데 그 자료형이 함수일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더하기 함수, 빼기 함수 다 뭐예요? 위에 구멍이 두 개, int 자료형의 구멍 두 개에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더하기 빼기의 자료형인데 이게 혹시나 널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괄호를 하나 더 붙이고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어렵죠? 예, 그러면 여기에 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물음표가 붙으면 랩핑을 한 거니까 랩으로 감싸는 거니까 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언제 이 더하기를 넣을 거냐? 만약에 if라고 해서 자, name이라고 전달된 게 글자가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게 add라고 하는 글자가 전달되면 얘가 op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더하기 함수를 할당을 해줘라. 그리고 만약에 else if는 그렇지 않은 경우 중에서 다시 또 if라고 하는 조건을 잡는 거예요. 뭐뭐한 경우. 그래서 이게 subtract 빼기인 경우에는 자, opr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람다식을 넣어주는데 a int, b int라고 하고 a 빼기 b를 넣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자, return이라고 하고 opr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 이 opr이라고 하는 거는 opr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람다식이 함수 상자의 아래쪽으로 반환되는 형태가 돼요. 근데 얘가 왜 빨간 줄이 왔을까요? 물음표가 있으니까 널 값도 전달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물음표가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물음표가 붙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요거를 소괄호로 감싸주고 물음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et operator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불러드릴 수 있냐? 자, 우리 여기 add function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직접 만들었지만 이게 아니라 add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var add function 2라고 하고요. get operato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add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도 더하기 함수가 리턴되면서 반환되면서 이 변수 상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밑에서처럼 자, var result 2라고 하고 calc라고 하는 거 하면서 20, 20 add function 2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다. 자, add function 2라고 하는 거 여기가 빨간 줄이 갔어요. 이건 또 왜 갔을까요? 여기에 add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여기 들어오는 건 뭐예요? nullable 타입이 되는 거죠. null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calc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에는 물음표가 안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물음표가 안 붙도록 하려고 하면 느낌표 두 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자, 강제로 언래핑하는 방법도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해봤는데요. 이 람다식은 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람다식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 우리가 본 거 뭐죠? 자, 이거를 만약에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곱하기 형태를 람다식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람다식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기본 형태가 있죠. a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함수 상자를 생각하면 되겠죠. 위에 구멍 하나,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구멍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뒤 두 개의 구멍이 있고 화살표가 있고 자, int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화살표가 있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이 람다식이 할당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변수의 자료형은 뭘까? 그럼 자료형을 명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multiply 2라고 하고 자료형을 명시하면 자료형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int 그 다음에 화살표 int 요게 자료형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자료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예요. 그죠? 이 자료형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하고 B에 붙어 있는 이 자료형은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자료형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실제로는 이제 여기 삭제를 했지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변수 상자에도 자료형을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라미터의 자료형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따 이어서 이 람다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